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이에 금일 코스피는 오늘 0.35%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2%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의 전반적인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보합권 중심에서 무언가 큰 변동성이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거래일 금요일 미국 증시 속에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지만 다시금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나스닥 종합 분봉 차트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다시금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들을 좀 알아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국내 증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투자 심리에 변화를 줄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 포인트를 나눠보자면은 실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 국채 금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실적. 미국의 이제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결과치만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호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까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은행들의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예금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이자율이 의미있게 증가했다 라고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우리 개인들이 통장을 개설하고 예금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결국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성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었어요. 그런 동시에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좀 살펴본다면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물가 지수들이 굉장히 시장 전망 대비해서도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채금리도 당연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가지고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까지 급락분의 일부분을 좀 반납을 하고 국채금리의 상승을 촉발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은 사실 시장에서 꾸준히 메인 키워드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하락하고 매물들이 출회되는 이러한 수순이 겪어졌다 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내용들과 대비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외국인의 매동이 나쁘지는 않았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 기관 투자자의 매동을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매도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고 여겨지거든요. 지난주에 국내 증시도 사실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올해 들어서 세 번째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는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지가 않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오히려 오늘 국내 증시가 의미 있는 상승을 한 건 아니더라도 혼조세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더라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여겨볼 수 있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모멘텀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술적인 상단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저점은 유지가 되는 이런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00선에 대해서 결국 돌파를 해줄 것이냐 혹은 맞고 떨어질 것이냐 이번 주에 이 흐름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라고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결국 이 흐름이 증시의 단기적 방향성에는 중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올해 초에 이제 증시가 오를 때 이런 자리들 기존적으로 돌파를 못해주고 끝내줬던 자리를 이 자리에서 돌파를 못해주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지해주는 모습들도 나오고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근데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실적, 그리고 인플레.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국내 시간 기준 내일 밤에는 또 경기 지표들, 미국의 소매 판매라던가 이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까지 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벤트성이 셀 수 있는,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던 내용보다 시장에서 이건 몰랐는데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거나 좀 서프라이즈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증시의 방향성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맞춰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폭우에 대한 피해 더 이상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